2007년 회계사 2차 42회 원가회계 문제 4번을 설명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표준종합원가계산, 공송품원가계산, 이익차이 분석과 불완전 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회계캠프 채널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된 원가관리회계 분야의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영상자료를 제작하여 설명하는데, 이 영상자료는 온 에어 스튜디오의 인공지능 음성 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네이버의 클로버 더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07년 회계사 2차 42회 원가회계 과목에서는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 중에서 2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2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1번의 변동원가계산과 문제 3번의 활동기준원가계산은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문제 2번의 손익분기 분석, 그리고 문제 4번의 표준원가계산은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보통 수준과 중요 수준의 문제로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히 파악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분야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핵심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차 시험 문제는 출제 문항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연결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다른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07년도에 출제된 문제들은 출제 분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부터 2024년까지 회계사 2차 원가회계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를 목차별로 분류한 자료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제 4번은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표준종합원가계산, 공송품원가계산, 이익차이 분석과 불완전 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원가회계의 주요 관심사항은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회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원가계산, 역산원가계산으로 분류하고, 원가계산에 투입되는 원가 측정치에 따라서 실제 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방법으로 분류합니다. 관리회계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은 원가를 통제하는 것인데, 표준원가회계제도의 주요 목적은 원가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원가계산제도는 관리회계에서 특히 중요한 원가계산제도입니다. 나이스 안테나주는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체에 판매할 계획인 GPS 안테나를 개발하였는데, 이 안테나에 대하여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표준원가계산에 관한 기본적 개념과 표준종합원가계산, 공송품원가계산, 이익차이 분석, 불완전 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을 결합한 원가계산제도입니다. 종합원가계산은 단위당 평균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표준원가계산에서는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원가 차이를 분석하는데, 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는 종합원가계산에서 제품원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단위당 평균원가 대신 단위당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원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원가 요소별로 원가 차이를 분석합니다. 따라서 표준종합원가계산은 종합원가계산에서 필요한 단위당 평균원가를 계산할 필요가 없이 단위당 표준원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단위당 평균원가를 계산하는 과정이 생략되어서 원가계산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표준원가계산에서는 단기제조원가에 대해 원가 차이를 분석하기 때문에 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는 단기완성품환산량의 단위당 평균원가를 계산하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 차이 분석을 할 수 없었으나 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 원가 요소별로 원가 차이를 분석할 수 있고, 제조 과정에서 제품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상적 공손원가를 합격품에 배부하여 정상적 공손품의 단위당 표준원가를 계산합니다. 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는 원가 차이 분석을 통해서 경영자가 표준원가와 실제원가와의 중대한 차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고, 다른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계산 모형은 분류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계산에 사용되는 원가 측정치에 따라서 실제 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으로 분류하고, 원가 집계 방법에 따라서 개별 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원가계산 등으로 분류합니다. 제품 원가를 계산할 때는 원가계산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분류기준의 원가계산 제도를 결합하여 사용하는데, 표준종합원가계산은 원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표준원가계산과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종합원가계산을 결합한 원가계산 모형입니다. 표준종합원가계산에서는 단위당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원가요소별로 원가 차이를 분석합니다. 원가는 사용된 자원을 화폐 단위로 나타낸 것으로 자원의 구입가격에 사용된 자원의 수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제조 과정에는 원가 요소별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가 발생하는데, 실제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요소별로 실제 구입가격에 실제 투입 수량을 곱한 실제 원가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정상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원가와 직접 노무원가는 실제 원가로 제품 원가를 계산하지만, 제조간접원가는 연초에 설정한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해서 제품에 배부하고, 실제 제조간접원가와 예정 배부율에 의하여 제품에 배부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차이는 회계기 말에 제품에 배부됩니다. 반면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제품에 허용된 표준 수량의 표준 구입 가격을 곱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실제 원가와 표준 배부액과의 차이는 원가 요소별로 원가 차이로 분리하였다가 회계기 말에 제품에 조정합니다. 표준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요소별로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의 표준 구입 가격을 곱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표준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원가 요소별로 완성품 완산량에 허용된 표준 수량의 표준 구입 가격을 곱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물음 1번에서는 표준원가 설정의 이점을 설명합니다. 표준원가는 원가 통제에 사용됩니다.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가를 비교하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표준원가는 이러한 기준점으로 사용됩니다. 표준원가는 실제 원가 통제의 기준점으로 사용되는데, 원가 차이 결과를 분석하여 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속적 향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성과 향상의 기준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생산성과를 경쟁업체의 최선의 성과와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할 때 성과평가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표준원가는 달성해야 할 원가이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원가의식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표준원가는 가격 결정과 생산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표준원가는 관리자가 예외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외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물음 2번에서는 표준원가를 설정합니다. 표준원가는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원가 요소별로 투입자원의 표준 투입 수량에 투입자원의 표준 구입 가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회사에서 투입되는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는 실리콘과 공정의 마지막 완성 시점에서 투입되는 전극 등 두 가지가 있는데, 단위당 수량 표준과 가격 표준을 곱한 표준원가는 각각 300원과 100원입니다.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 기준은 직접 노동시간이고, 가격 표준은 시간당 임률과 배부률인데, 원가 요소별 수량 표준에 가격 표준을 곱한 단위당 표준원가는 각각 60원, 30원, 30원으로 완성된 제품의 단위당 표준원가는 520원입니다. 공정의 50% 시점에서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이 시점에서 공손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접 재료원가 중 투입 시점이 완성 시점인 전극원가는 공손품 원가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전환원가는 완성도가 50%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공손품의 단위당 표준원가는 360원입니다. 정상 공손품은 합격품의 10%이기 때문에 합격품에 배부될 정상 공손품의 원가는 공손품 원가 360원의 10%인 단위당 36원이고, 완성품의 단위당 표준원가 520원에 정상 공손품 원가 배부액 36원을 합계한 합격 완성품의 원가는 556원입니다. 물음 3번에서는 표준 종합원가 계산에 의하여 표준 제조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분합니다. 이 회사는 공정의 50% 시점에서 제품 검사를 실시하고, 제품 검사 결과 공손품이 50단위 발생되었는데, 공손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량 흐름도를 작성하여 물량 흐름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말 현재 시점에서 완성품은 350개, 완성도가 80%인 기말 제공품은 50개, 그리고 공손품을 포함한 재고자산이 450개이기 때문에 공손품은 50개입니다. 이것은 기초 제공품과 단기 착수량의 합계 수량입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80%이기 때문에 단기의 검사 대상 물량은 450개이고, 제품 검사에서 탈락한 공손품이 50개이기 때문에 합격품은 400개입니다. 이 회사는 합격품의 10%를 정상 공손 수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정상 공손 수량은 40개이고, 공손품 50개 중에서 나머지 10개는 비정상 공손입니다. 합격품 400개 중에서 350개는 추가적으로 완성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되었고 50개는 완성도 80% 시점에서 기마 현재 미완성되었습니다. 정상 공송품 40개의 원가는 합격품인 400개, 즉 완성품 350개와 기말 제공품 50개의 수량을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단위당 원가를 이용하여 제조원가를 재고자산에 배부하는데 표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단위당 원가를 표준원가로 대체하고 제조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 배부된 표준 배부액입니다. 표준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단기 제조원가를 통제하기 위하여 단기 제조원가에 대한 단위당 표준원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단기 완성품 환산량에 대한 단위당 표준원가를 사용합니다. 원가 요소별 단위당 표준원가는 각각 300원, 100원, 120원이고 기초 제공품에 관한 자료를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단기 완성품 환산량은 알 수 없습니다. 기말 재고자산별로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곱한 표준원가 배부액은 각각 18만 2천원, 14,400원, 3,600원, 19,800원입니다. 정상공송품 원가 14,400원은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각각 12,600원과 1,800원이 배부되고 배부 후의 잔액은 각각 194,600원과 21,600원 그리고 비정상공손원가는 3,600원입니다. 갑니다. 이 차이는 연초의 고정예산에서 설정한 예산을 토대로 설정한 예산이익과 실제 이익과의 차이입니다. 연초에 설정한 예산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을 곱한 고정예산상의 매출액은 20만 8천원이고 단위당 직접 재료원가 350원부터 단위당 변동 판매비 15원까지 합계한 단위당 변동원가는 465원입니다. 여기에 예산 판매 수량 320개를 곱한 예산 변동원가는 14만 8,800원이고 단위당 판매 가격 650원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465원을 차감한 단위당 공원이익은 185원입니다. 여기에 예산 판매 수량 320개를 곱한 고정예산상의 공원이익은 59,200원입니다. 여기에서 고정제조간접원가 예산 9,600원과 고정판매비 예산 1,500원을 차감한 고정예산상의 영업이익은 48,100원입니다. 고정예산상의 영업이익 48,100원과 실제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총이익 차이인데 여기에서는 실제 원가자료가 생략되어 있어서 실제 이익을 계산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이익 차이를 분석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고정예산상의 매출액은 20만 8천원이고 실제 판매 수량 300개에 실제 판매 가격 700원을 곱한 실제 매출액은 21만원이기 때문에 매출액 총 차이는 2천원 유리한 차이입니다. 실제 판매량 300개를 예산 판매 가격 650원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의 변동예산은 19만 5천원이기 때문에 20개의 불리한 매출 수량 차이로 인한 매출액 차이는 13,000원 불리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 수량 300개에 대한 변동예산 매출액 19만 5천원에 비하여 실제 매출액 21만원은 매출 가격 차이로 인한 15,000원의 유리한 차이입니다. 고정예산상의 판매 수량 320개는 연초에 설정한 예산 시장 규모 2,000개에 예산 시장 점유율을 곱한 것인데 고정예산상의 시장 점유율은 예산 판매 수량 320개를 시장 규모 2,000개로 나눈 16%입니다. 실제 판매 수량 300개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장 규모 2,500개를 실제 시장 점유율로 곱한 것인데 이 회사의 실제 시장 점유율은 12%입니다. 실제 시장 규모 2,500개는 예산 시장 규모 2,000개보다 500개가 증가하여 유리한 이익 차이가 발생하였고 실제 시장 점유율 12%는 예산 시장 점유율 16%보다 하락하여 불리한 이익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시장 규모 2,500개를 예산 시장 점유율 16%로 판매하였을 경우에 변동 예산상의 판매 수량은 400개입니다. 이때 판매 수량의 단위당 공원이익 185원을 곱한 공원이익은 각각 59,200원, 74,000원, 55,500원입니다. 따라서 시장 규모로 인한 이익 차이는 14,800원 유리한 차이이고 시장 점유율로 인한 이익 차이는 18,500원 불리한 차이입니다. 물음 5번은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불안전 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안테나 사업부는 목표 시장 점유율을 20%로 설정하였는데 시장 규모는 불확실해서 3,000개일 확률이 40%, 4,000개일 확률이 40%, 5,000개일 확률이 20%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에 따라서 단위당 판매 가격을 차등하여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경우 기존의 수작업 생산 방식을 자동화 생산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생산 방법의 결정은 불확실한 시장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시장 규모에 대한 예측 정보를 입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생산 방법에 따른 영업이익과 시장 규모 예측 보고서의 정확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시장 규모에 대한 불완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 즉 불완전 정보의 가치를 분석합니다.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란 의사결정으로 인한 성과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의사결정을 말합니다. 이 회사는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방법, 즉 수작업 방법과 자동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생산 방법별 성과는 미래에 발생되는 불확실한 상황, 즉 시장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한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에서는 이득성과표 또는 페이오프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의사결정 상황을 요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득성과표를 작성할 때는 먼저 의사결정의 대안을 정리하고 최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발생 사건과 확률을 정리한 다음 선택 대안별로 미래 발생 사건에 따라 발생되는 성과를 요약합니다. 여기에서는 의사결정의 선택 대안은 생산 방법인 수작업과 자동화 방안이고 최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시장 규모입니다. 시장 규모에 이 회사의 목표 시장 점유율 20%를 곱한 예상 판매량에 따라서 수작업과 자동화 방법에 의한 원가가 발생합니다. 시장 규모가 3,000개인 경우 목표 시장 점유율 20%를 곱한 예상 판매량은 600단위이고 시장 규모가 4,000개, 5,000개일 경우에 예상 판매량은 800개와 1,000개입니다. 생산 방법별로 예상 판매량에 따라서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공원이익에서 고정원가를 차감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수작업 방법에 의한 시장 규모별 영업이익은 각각 18만 5천원, 23만 1천원, 27만 5천원이고 자동화 방법의 영업이익은 17만 5천원, 24만 1천원, 30만 5천원입니다. 시장 규모별로 계산된 수작업 방법과 자동화 방법의 영업이익에 시장 규모가 발생할 확률을 곱한 기대이익은 각각 22만 1,400원과 22만 7,400원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최적 생산 방법은 자동화 방법입니다. 이 회사의 최적 의사결정은 자동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고 이때의 기대이익은 22만 7,4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 방안을 선택했을 경우에 미래에 실제로 발생할 영업이익은 시장 규모에 따라서 각각 17만 5천원, 24만 1천원, 30만 5천원입니다. 시장 규모가 3,000개인 경우에 자동화 방법에 의한 영업이익은 17만 5천원이지만 이 경우에는 수작업을 선택했을 경우에 영업이익이 18만 5천원으로 자동화 방법보다 영업이익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이것은 생산 방법을 잘 선택했다고 해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에 의사결정 성과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미래 발생 사건에 관한 정보를 구입하여 최적 대안 선택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미래 발생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이고 정보의 정확도가 100%인 정보를 완전 정보, 100%가 아닌 정보를 불완전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발생 사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확률을 수정합니다. 정보를 완전 정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의 정확도가 100%인 완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라는 완전 정보를 R1, 미래 시장 규모가 4,000개, 5,000개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완전 정보를 R2, R3라고 하면 R1이라는 완전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자는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일 확률을 종전의 40%에서 100%로 수정하고 시장 규모가 4,000개, 5,000개일 확률을 0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R1이라는 완전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는 수작업 방법을 선택하고 이때의 이익은 18만 5천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시장 수요가 4,000개라는 R2라는 완전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자는 시장 규모가 4,000개일 확률을 100%로 평가하고 나머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으로 평가합니다. 이때는 영업이익이 24만 1천원으로 가장 높은 자동화 방안을 선택합니다. 시장 규모가 5,000개라는 R3라는 완전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태에서는 시장 규모가 5,000개일 확률을 100%로 평가하고 이때 영업이익이 30만 5천원으로 가장 큰 자동화 방안을 선택합니다. 완전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되면 미래 발생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확률이 수정되어 불확실성이 제거됩니다. 완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사결정자는 정보를 활용함으로 인한 가치와 정보 수집 비용을 분석하여 완전 정보의 구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 생산업체와 완전 정보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면 의사결정자가 정보 생산업체로부터 입수할 것으로 예상하는 완전 정보의 종류는 R1, R2,
R3 등 세 가지 유형의 정보이고 각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 최적 의사결정과 이로 인한 영업이익은 각각 18만 5천원, 24만 1천원, 30만 5천원입니다. 완전 정보의 경우에는 완전 정보를 입수할 확률은 정보를 얻기 전 의사결정자가 미래 발생 사건에 대해 평가하는 사전 확률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완전 정보별로 최적 영업이익에 완전 정보의 입수 확률인 40%, 40%, 20%를 곱한 완전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했을 경우에 기대 영업이익은 23만 1,400원입니다. 이것은 완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정보하에서 의사결정했을 때의 최적 이익인 22만 7,400원보다 4,000원이 더 증가합니다. 이것은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인 경우에 의사결정자는 완전 정보를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종전의 자동화 방법에서 수작업 방법으로 수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만원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확률이 40%이기 때문에 완전 정보는 4,000원의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완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지급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4,000원입니다. 정보의 정확도가 100%가 아닌 정보를 불완전 정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분석합니다. 미래 시장 규모는 3,000개, 4,000개, 5,000개일 가능성이 있고 의사결정자는 이들의 확률을 각각 40%, 40%, 2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확도가 100%인 완전 정보인 경우에 미래 발생 사건이 S1에 대하여 R1으로 예측할 확률이 100%이고 나머지 다른 보고서로 예측할 확률은 0%입니다. 그러나 불완전 정보인 경우에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인 S1인 상황에서 정확하게 R1으로 예측할 조건부 확률이 70%, R2와 R3로 잘못 예측할 확률이 20%, 10%입니다. 이 경우에 R1, R2, R3라는 정보를 예측할 결합 확률은 각각 28%, 8%, 4%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 시장 규모가 4,000개인 S2의 경우에 R2로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은 50%이고 R1, R3로 잘못 예측할 조건부 확률은 각각 20%, 30%입니다. 미래 시장 규모가 4,000개인 경우에 R1, R2, R3로 예측할 결합 확률은 각각 8%, 20%, 12%입니다. 미래 시장 규모가 5,000개인 S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R3로 정확하게 예측할 확률은 60이고 잘못 예측할 조건부 확률은 20%, 20%, 결합 확률은 4%, 4%, 12%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확률을 수정하는 방법을 베이지안 확률 수정이라고 합니다. 의사결정자가 미래 시장 규모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전 확률에 정보 정확도를 반영하는 조건부 확률을 곱하여 시장 규모 예측 보고서를 산출할 확률인 결합 확률을 계산합니다. 의사결정자는 시장 규모가 3,000개의 사전 확률을 40%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R1, R2, R3라고 예측할 조건부 확률이 각각 0.7, 0.2, 0.1이기 때문에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라는 S1이라는 상황에서 R1, R2, R3로 예측할 확률은 각각 0.28, 0.08, 0.04입니다. 의사결정자는 미래 시장 규모가 4,000개의 사전 확률을 4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R1, R2, R3로 예측할 조건부 확률이 각각 0.2, 0.5, 0.3이기 때문에 S2라는 상황에서 R1, R2, R3로 예측할 결합 확률은 각각 0.08, 0.20, 0.12입니다. 의사결정자는 미래 시장 규모가 5,000개의 사전 확률을 2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R1, R2, R3로 예측할 조건부 확률이 각각 0.2, 0.2, 0.6이기 때문에 S3라는 상황에서 R1, R2, R3로 예측할 결합 확률은 각각 0.04, 0.04, 0.12입니다. 여기에서 R1, R2, R3로 예측할 결합 확률은 각각 40%, 32%, 28%입니다. 베이지안 정리에서는 결합 확률 결과를 이용하여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전환시킵니다. R1이라는 정보가 완전 정보일 경우에는 R1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통해서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일 확률이 100%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R1이라는 예측 보고서가 불완전 정보일 경우에는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라는 예측 보고서의 예측과 달리 미래 시장 규모가 4,000개 또는 5,000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확률은 S1, S2, S3로부터 예측된 확률인 28%, 8%, 4%를 R1의 총 결합 확률 40%로 나누어서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전환합니다.
R1이라는 예측 보고서를 입수한 상태에서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 4,000개, 5,000개일 확률은 각각 70%, 20%, 10%로 평가합니다. R2라는 예측 보고서를 입수한 상태에서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 4,000개, 5,000개일 사후 확률은 8%, 20%, 4%를 32%로 나누어서 각각 25%, 62.5%, 12.5%로 평가합니다. 마찬가지로 R3라는 예측 보고서를 입수한 상태에서 미래 시장 규모가 3,000개, 4,000개, 5,000개일 사후 확률은 4%, 12%, 12%를 28로 나누어서 각각 14.3%, 42.9%, 42.9%로 평가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R1이라는 불완전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의사결정자가 평가하는 S1, S2, S3일 확률은 각각 70%, 20%, 10%로 변경하고 이 경우에는 수작업 방법의 기대이익이 203,200원으로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최적 방안입니다. R2라는 불완전 정보를 입수할 경우에 의사결정자는 S1, S2, S3일 확률을 각각 25%, 63%, 13%로 수정하고 이때는 자동화 방법의 기대이익이 232,500원으로 크기 때문에 이 방안이 최적 방안입니다. R3라는 불완전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 의사결정자는 S1, S2, S3일 확률을 각각 14%, 43%, 43%로 수정하고 자동화 방법의 기대이익이 259,000원으로 크기 때문에 최적 방안은 자동화 방법입니다. 불완전 정보이기 때문에 예측 정보에 따라서 미래 발생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미래 시장 규모에 대한 정보를 구입하기로 결정하면 의사결정자가 입수하게 될 시장 규모에 대한 정보의 종류는 R1, R2, R3라는 불완전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최적 의사결정은 예측 정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R1의 경우에는 수작업 방법이 최적 방안이고 R2와 R3에 대해서는 자동화 방안이 최적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기대이익은 각각 203,200원, 232,500원, 259,000원입니다. 각 예측 보고서를 입수할 확률은 각각 40%, 32%, 28%이기 때문에 예측 보고서별 기대이익에 예측 보고서 입수 확률 곱한 불완전 정보의 총 기대이익은 228,200원입니다. 그러나 불완전 정보가 없는 기존 정보와의 기대이익이 227,400원이기 때문에 불완전 정보가 의사결정에 투입됨으로 인하여 기대이익은 800원이 증가하였고 이것은 불완전 정보가 의사결정 과정에 투입됨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 정보는 800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불완전 정보를 입수하기 위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은 800원입니다. 동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하면 표준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기출문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풀어보기 바랍니다.